수술은 수술이 끝이 아니고 수술 후 관리까지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수술한 환자분들 끝까지 관리를 해드리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조금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프렌즈 여러분. 드림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배한솔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눈밑 수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눈밑 수술은 수술뿐 아니라 수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먼저 눈밑 수술 후에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붓기와 멍입니다. 수술하고 첫 3일 동안은 붓기, 멍을 관리하기 위해서 냉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에 3일까지는 혈관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냉찜질을 통해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가 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붓기가 나는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냉찜질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냉찜질을 할 때는 찜질팩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찜질팩 밑에 꺼즈나 얇은 수건 같은 걸 깔아둔 상태에서 찜질팩을 올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횟수는 자주 하셔도 좋고요. 한 번 할 때 10분 이상은 넘기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감각이 수술 후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올려두었다가는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횟수는 상관없는데 한 번 할 때 10분 이상은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술 후 3일째까지 얘기였고요. 이제 4일째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냉찜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온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물을 빼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오히려 반대로 이완시켜서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잘 되게 해서 물을 빼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찜질팩을 저희가 전자레인지에 15초 정도 돌리고 나서 꺼내 보시면은 이제 따뜻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체크하신 다음에 너무 뜨겁지 않은 걸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꺼즈나 얇은 수건을 댄 다음에 피부에 올려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분 이상 하게 되면은 이번엔 고온 화상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수시로 해줘도 되지만 10분 이상은 하지 않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혈 관리입니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눈 안으로 수술을 하거나 눈 바깥으로 수술을 하게 돼서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피눈물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수술하신 분들이 많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꺼즈나 면봉 같은 걸 준비해서 가볍게 닦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피가 나왔을 때 가볍게 닦아주시면 가장 좋고요. 비비거나 너무 세게 누르거나 이런 행동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인공 눈물을 떨어뜨려서 같이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출혈은 길어야 일주일 가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지나면 다 출혈이 멎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밑 수술하고 난 다음에 테이프를 제거해 드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테이프가 두 겹으로 붙어 있는데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는 수술 후 24시간 뒤에 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밑에 살색 얇은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거를 수술 후 3일째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술 후 세안 방법인데요. 눈밑을 제외한 부분은 물이 닿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눈 밑에 이제 테이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눈 밑을 제한 부분은 세안을 하셔도 되고 그 근처는 보통은 저희가 물수건 등으로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눈밑 수술은 수술을 이제 결막으로 할 수도 있고 눈 바깥쪽으로 할 수도 있어서 만약에 흉터 없이 눈 안쪽으로 수술을 했으면은 테이프를 제거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세안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바깥쪽에 흉터가 있으면은 저희가 실밥을 뽑거든요. 실밥 뽑은 다음날부터 세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또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즈랑 눈 화장은 수술 후 2주 뒤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힘주는 운동, 그 다음에 크게 재채기 하는 행동, 그 다음에 고개를 갑자기 숙인다거나 해서 압력이 올라가는 행동, 이런 행동들이 재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이런 행동들은 수술 후 3주 동안은 삼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술, 담배, 그 다음에 물에 오래 들어가는 행동 있죠? 사우나라든지 수영,
이런 것들도 수술 후 3주까지 금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힘을 많이 주는 행동을 수술하고 3주 동안 조심하라고 했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그 3주 동안은 이제 수술했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는 경우 그 혈관들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출혈이 나는 거죠. 피가 나면 다시 또 붓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반드시 삼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번째로 눈밑 수술을 할 때 지방 채취를 같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채취 부위의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채취는 지방이 있는 어디서든 뽑을 수 있는데 대부분 배에서 또는 안쪽 허벅지, 바깥쪽 허벅지, 엉덩이 쪽 네 군데에서 가장 많이 채취를 하게 됩니다. 채취한 부분에 한 1cm 정도의 이제 흉터가 있는데 그 부분만 일주일 정도 물을 안 닿으면 되고요. 샤워를 하셔도 되는데 샤워를 할 때만 거기에 방수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테이프를 붙여놓는데 테이프는 이틀 뒤에 떼면 됩니다. 지방을 뽑은 부위들이 약간 멍이 들기도 하고 뻐근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수술할 정도로 뽑은 지방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 흡입처럼 많이 아프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 2주 안에 다 회복이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눈밑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과 결막 출혈, 부종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안약, 그 다음에 안연고를 사용하게 됩니다. 권고드리는 거는 하루에 4번, 일주일 정도는 무조건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주일 뒤에 봐서 좀 불편한 감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일주일 정도 더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눈 안쪽에 결막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점안액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바깥쪽에 절개가 들어간 경우는 점안액과 같이 해서 안연고도 발라주게 됩니다. 안연고는 많이 바르면은 눈 뜨는 거랑 눈에도 들어가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바르신 다음에 면봉으로 살짝만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연고는 바깥쪽 절개가 있는 경우에 실밥을 풀면은 푼 다음 날까지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정보일 수 있는데요. 처음에 말했던 가벼운 피눈물 나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좀 많이 부풀거나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수술하고 3주 이내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하셔야 될 거는 압박을 해서 과다하게 출혈이 나는 것을 방지를 하고요. 눈 알쪽에 눈동자가 통증이 있는지 좌우 위아래로 내렸을 때 이 안구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병원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추후 처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밑 수술 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술은 수술이 끝이 아니고 수술 후 관리까지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수술한 환자분들 끝까지 관리를 해드리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조금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 궁금한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림 성형외과 전문의 배한솔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